예, 시황역인데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나정환 연구원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뇌물. 제가 물을 깔고 앉을 아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9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을 걸로 우리가 막 기대했던 건 아닌데요. 너무 좀 밋밋하게 흘러내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주가 올랐는데 우리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게요. 원래라면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정환 의원이 주가 끌어내리신 게 아닌데 제가 한 게 아닌데 제 네.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미국 장만 보면은 사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네. 사실 1% 넘게 올랐는데 네. 거기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테슬라였죠. 테슬라, 네. 테슬라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근데 테슬라가 많이 오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50불에서 400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한 270불 정도 되니까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본 건데 그 이후로는 이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AI 슈퍼컴퓨터 도조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슈퍼컴퓨터 이런데 이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테슬라가 FSD를 완성을 할 거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택시를 이제 출시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 산업에서는 테슬라가 이런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로봇 거다. 택시란 게 뭐 자율주행 택시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운전수들이 이제 운전하는 거를 그렇죠. 자율주행으로 다 대체를 해서 네. 네. 테슬라가 그런 산업 중에서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시 테슬라의 주가는 한 400불까지 괜찮다라고 본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좀 올랐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으로 테슬라가 일단 전기차이다 보니까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국내에서는 2차 전지가 원래는 오르죠. 과거에는 네. 그런 로직이었었죠. 그렇죠. 그런 네. 로직이었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테슬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꽤 많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뭐 테슬라가 이제 오른 이유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도조라고 하면서 다른 그 테슬라 자체적인 컴퓨터 이슈에 의한 호재성 이유에 의해서 테슬라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국내 2차 전지까지의 그 훈풍이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을 하면서 네. 네.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만 원래 2차 전지 숏을 할 수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손쉽게 ETF를 통해서 2차 전지 업종의 숏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담이 좀 이제 생기면서 오늘 좀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한 것이 금일 주가 하락에 좀 기여를 많이 했다 정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 ETF는 오늘 뭐 2점 몇 %가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올라도 욕 먹습니다. 근데. 네, 그 2차 전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CPI 부담감. 그렇죠. 네, CPI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발표가 네.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오늘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CPI 결과를 좀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그 매도세를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오늘 또 주식 샀던데요, 양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개인 역시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네. 외국인들이 조금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계속 여전히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네. 10년물 금리 계속 그 연중 최고 수준 4.3%대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조금 부담인 거겠죠. 네, 오늘 좀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내일 같은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이제 아이폰 15가 공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는 부품주들이 보통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신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은 네. 아이폰 부품 관련주 LG 대표적인 노텍, 그죠 DH LG는 이런 거 그렇죠. 오르죠. 예.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주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가가 반대로 좀 떨어졌죠. 네. 뭐 최근에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최근이라고 해봤자 뭐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건 당연히 좀 애플 관련 이슈 때문인 거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 사용을 좀 이제 금지하는 조치. 그리고 이런 조치 자체가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기관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수가 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국 자체가 좀 아이폰 판매 자체를 좀 중단할 수도 있을 그렇게까지요. 그거는 이제 소문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 모르는데 네네.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플 주가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관련된 부품주도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하락세를 좀 보였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그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2018년에 그 미국에서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좀 아이폰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고 애국 소비하면서 이제 뭐 화웨이 제품을 많이 사거나 그런 이런 지금과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2018년 그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의 한 20%? 그러니까 연간으로 아이폰이 중국에서 한 5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한 1,000만 대 정도가 덜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파가 이번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BH라든지 LG노텍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가 됐는데 예상보다 이거 괜찮다. 좀 뭔가 많이 반했다. 좀 폼팩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좀 올 오히려 수도 있지 괜찮을 않을까, 수도 괜찮을 있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이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에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침 그 화웨이의 신제품 나온 것도 공교롭게 보니까 시기가 비슷해요, 그죠? 애국 소비를 부추기면서 그렇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생산 그렇죠. 기지 멈추고 그러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확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어렵다고 얘기도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더 이어가면요. 이제 ARM이 지금 미국 상장하면서 공모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사전 수요 예측에 뭐 조기 마감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흥행에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물론 ARM은 이제 설계 쪽인데 네. 반도체 시장이 특별히 이제 AI 반도체 이런 그렇죠. 쪽의 기대감은 여전히 괜찮은가요? 일단 그 ARM 자체는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 ARM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 반도체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반도체는 단연 HBM. 그렇죠. HBM이고 엔비디아고. GPU, 엔비디아 이런 네. 관련 쪽인데 ARM 같은 경우 대체로 쓰이는 게 이 ARM 기반의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CPU를 이제 핸드폰에서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드는 이제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게 AR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폰 쓰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의 이제 AP도 ARM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AP를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AI 산업의 수혜를 받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요? 그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AI가 점차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자동차에서도 AI를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핸드폰에서도 AI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AI를 이 연산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네. 연산을 굴리려면 많은 연산 수요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 다른 그 기반의 AP보다는 ARM 기반의 AP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ARM 기반은 그 저전력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배터리 그렇죠. 유지가 좋은 거네요. 네, 전력을 좀 덜 소모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희 유저가 쓰는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기에는 ARM 기반의 이런 프로세서가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게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부진하죠 요즘에. 그런데 ARM이 상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같이 갈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사실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양방향으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최근에 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AI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나는다는 소식이 다시 들리면은 다시 엔비디아도 주가가 재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B2B로. 네. 예. 그렇죠. 네, B2B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대표적이었는데 네. 구글에서도 이제 듀엣이라고 또 출시를 했고 오픈 AI에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기업용으로 또 출시를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많이 이런 AI를 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게 또 GPU 수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까지도 나눠봤고요. 내일 또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오후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8월 CPI를 앞두고 이제 외인들 매도세 오늘 장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전망이나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발표 후에 시장 영향력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우선 예상치를 좀 살펴보자면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그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3.6% 헤드라인 같은 경우, 코어 같은 경우 4.3%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헤드라인은 전월이 3.3%였거든요. 근데 이게 3.6%까지 올라간다는 건 다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재가속한다는 말이잖아요. 유가 상승 요인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기저 효과가 거의 이제 소멸하는 상태이고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유가가 최근에 거의 87불, 88불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네. 이 유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인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근원은 전달보다 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전달보다는 좀 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가 그래도 방향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뭐 유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 사항이지 않을까. 원래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포캐스팅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측하기로는 지금 예상치가 3.6%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서는 3.8%로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튈 수도 있다. 높게 보는 게 좋아. 높게 봤다가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나오면은 시장이 좋게 여기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고 사실 이 CPI가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9월 같은 경우는 사실 동결이 굉장히 우세하지만 11월이 문제죠. 11월 지금 비율은 페드워치는 어때요? 지금 동결이 55%, 예. 인상이 45%, 예. 거의 박빙이네요. 그렇죠. 예. 첨예하게 네.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CPI가 조금 뭐 이번 CPI도 그렇고 다음 물가 지표, 다음 달 물가 지표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달은 일단 세이프하지만 11월은 뭐 미지수이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 뉴스 나온 거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연준 의원들 태도가 네. 겉으로는 빵빵 소리치면서 속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그 티모라우스가 한 얘기예요. 그 기사가 모르겠는데 좀 기사는 있었거든요. 기사는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있었고 예. 제가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정책에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금리를 우리가 올릴 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그냥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뭐 금리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 정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옐런 재무장관도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둔화되고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점도 뭐 일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좀 좋은 뉴스도 보면요. 계속해서 뉴스가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코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주말에 그런 뉴스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명동에 막 사람들이 막 뭐 박스로 사가고 있고 그죠.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는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심리가 좀 위축되는데 네. 비슷한 시기에 있는 중국 국경절 이런 걸 보면 사실 중국 소비주 요즘 뭐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네. 좋게 보세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항공,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예. 업종을 저희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중국인들의 명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아니 멀어서 그렇대요. 고향까지 가는데 뭐
3일, 4일 걸리는데 땅덩이가 커서요. 휴가 4일 주면 도착해서 안 온대요. 그래서 한 열흘씩 주는 게 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진짜 열흘이더라고요. 네. 이게 영업일 기준으로는 6일 정도인데 이게 주말 2번 끼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면서 중추절이랑 국경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네. 9월 말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고향에 안 내려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특히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공기 같은 경우도 중국발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항공기가 좀 많이 쟁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이제 떠나서 크루즈선이 이제 잠시 제주도에서 이렇게 정박하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 뭐 카지노도 있을 거고 면세점도 있을 거고 단연 화장품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조금 떨어졌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점 자체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중국과 한국 관계가 예상보다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한국에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네, 또 대통령이 취직 가서 중국 부총리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 한국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은 네. 그것도 중국 관련주에 우호적인 여파를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반대 그 예전 2016년 사드 효과의 반대 효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중국인들이 막 오게 되고 숫자가 정말 찍히게 된다면은 오늘 같이 좀 빠졌던 화장품주라든지 네. 소비 관련주가 다시 오르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해할지 궁금하고요.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네. 이렇게 반도체 역시 좋게 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면세점, 항공 그리고 카지노 이런 업종 여기에 더해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 분야인 정유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조금 편안한 그런 업종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매크로 상에서 이렇게 큰 변화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아이폰 그 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 리스크 요인들 때는 조금 편안하게 당연히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 아니면은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유가 관련 정유주 이런 편안한 업종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랑 중국 소비 관련주랑 그리고 정유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번 주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정환 의원과 함께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흐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먼저 얼른 퇴근해 보시죠.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